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58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공은 당신 것. 156 페이지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중간에 있죠.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이 시점까지 저 밖에서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정이나 칭찬을 받지도 못했고, 돈이나 이익이 생기지도 않았고, 직함을 얻거나 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일로 몇백 달러를 들였으니 저는 이전보다 더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는 전적으로 완전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관련 종사자들이 주목하기를 원했을까요? 모든 환자들이 이 일로 혜택받기를 원했을까요? 이 불구로 만드는 장애가 다 없어지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저는 원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되기를 원할까요? 네,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물론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느낌은 전혀 그런 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경험은 제 내면에서 이미 완료되었고 완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 밖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케이크 위에 덧입힌 설탕에 불과합니다. 뭔가 중심에 뭔가를 더 입혀도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설탕으로 제 케이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설탕이 없어도 제 케이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제 환자들은 아무도 그 병을 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병이 생겼다고 환자에게 고소당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평화롭고 편안하게 휴식했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 교훈은 성공은 편의를 위해 원칙을 굽히는 데서 비롯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그 무엇을 위해서도 진실성을 굽히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성공은 뭐요? 진실성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성공이 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님은 합성 진정제를 쓰면서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작용을 때문에 환자들에게 이제 비타민제를 먹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겁도 안 내고 원래 있었던 병도 낫더라. 그러니까 천연 비타민제를 드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관련 이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 저 사람과 내 생각이 달랐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죠.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때 인제 나쁜 분비물 호르몬이 막 생겨요. 근데 그럴 때 그 호르몬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약초가 있는 곳이 잘 없어요. 호르몬 조절해 줄 수 있는 그 약초를 이렇게 스트레스 잘 받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들으시면 이제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모든 그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시면 엄청 좋다." 그래서 전에도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 스트레스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약초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으로 된 곳이 잘 없어요. 한 군데 딱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엄청 도움이 돼서 정말 중간에 처음에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몰라 가지고 단종을 시키려고 할 때 회사에다 엄청나게 얘기를 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건 있어야 된다고. 제일 기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렇듯이 근데 인제 호킨스 박사님은 그것까지는 그 시대에는 아마 이 회사가 없었을 거예요. 그 뒤에 나타났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타민제로 인제 치료를 했는데 누가 어떻게 하든 뭔가 돈이 다 사라지고 이 학회에서 인정을 안 해 주더라도 이 호킨스 박사님은 내면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진실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쵸. 저도 의사나 약사가 아니어서 거기까지 깊게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부작용이 엄청 어쨌든 합성적인 것은 부작용이 심하다, 몸에. 그쵸. 그래서 요새 문제들이 많은 거죠. 설탕이 과다로 들어간 음식, 먹거리들 엄청 많고, 먹거리들도 굉장히 많고 환경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진실성을 급히지 않았을 때 저는 제가 인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그 제품이 어떤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제품을 쓰면 다 이렇게 속안에 안 좋았던 것들이 피부에 막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그런 증세들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왜냐하면 강력했거든요, 제품이. 지금은 좀 지금 부드러워져서 재생도 좀 늦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늦다기보다 지금 요즘 사람들은 놀라지 않게끔 해서 이게 꾸준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놀라지 않게. 근데 그때 너무 좋아 가지고 그냥 팍팍 뭔가 막 올라오고 그랬을 때 뭔가 모르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상하다. 저 사람들 피부가 좀 이상해. 이게 문제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진실성. 그게 진짜 내가 제대로 안다면 그 진실성을 안다면 내가 흔들림이 없어지죠. 근데 그 진실성은 내가 두려움이 없을 때 느껴지는 거거든요. 신념을 찾아서 제 맥락을 했을 때 이 진실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 나왔다가 진실성이 나왔다 왔다 갔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실성, 내가 진실하게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해야 하지만 나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는 끊임없이 찾아서 제 맥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진정으로 성공할 때는 지체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이 있을 때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시 즉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과정 전체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성공은 자신이 하는 일로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시점에서 과제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느끼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기분을 우리는 압니다. 뭔가 내가 해 놓고도 찝찝할 때 있잖아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찝찝하거든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내가 알거든요. 숨기는 게 있으면. 근데 안 그런 척 하잖아요. 그 가짜 내가 에고가 안 그런 척 하는데 진짜 어떻게 해요? 내가 안다는 거야. 내 양심이라는 거에 내가 아는데 그 양심이라는 것도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어쨌든 내가 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 건지 뭔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랬으니까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자기 관점에서 신념에서 최선을 다한 거고 그 밑에 그 내면에 숨어 있는 의도를 봤을 때는 '아 내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이익에 의해서 최선을 다한 건지 모두를 위해서 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건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거를 알았을 때 진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진실성이 작동이 되죠. 즉시 보상이 뭔가 모든 것들이 성공한 것들은 즉시 보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즉시 보상이 된다.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암만 진실성이라 그래도 나에게 진실한 것은 맞아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진실한 것은 맞죠. 그러나 이게 나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한 것을 모든 생명체에게 이롭게 하는 것에 대한 진실성이 있다면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즉시 보상을 받는데 그래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시점에서 과제를 마치고 그 잠자리에 들었을 때 진짜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기분,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기분을 내가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저 밖에서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찰나찰나의 어떤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 저 순간순간에 그냥 뭔가
그 순간순간 창조가 그냥 순간순간 탁탁 창조가 있는데 그 진짜 몇만 분의 1, 10만 분의 1 순간의 그 찰나찰나의 창조만 있는데 그게 우리는 연결해서 저 밖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창조가 그냥 있는 거 순간순간의 찰나의 창조고 그냥 창조일 뿐인데 그걸 내가 해석을 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죠. 그 해석을 하지 않고 신념을 찾고 계속 끊임없이 재맥락을 해 가면 예 재맥락을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상사는 아직 보고서를 못 받았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한 일을 못 봤습니다. 이웃들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씨앗을 잘 뿌려 놓은 정원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들면 꽃과 채소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 놓고 있는 그 정원을 갖고 있어요.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 다 몰라요. 씨앗을 뿌렸는지도 모르고 얘가 땅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진실성 있게 뭔가 씨앗을 제대로 뿌렸더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잠자리에 들 때 그냥 나는 꽃과 채소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잘 뿌렸으면 근데 돌을 덜 치웠는데 내가 뿌리면서 '아 내가 물을 좀 덜 준 것 같은데.' 찝찝한 게 뭔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저 그냥 내가 열심히만 했으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뭐죠? 결과죠. 시간 문제다. 결과다. 근데 내가 진실성 있게만 하고 씨앗만 뿌려 놨다면 씨앗을 많이 뿌려 놨다면 더 걱정할 필요도 없죠. 씨앗을 많이 뿌려 놨다면 쬐끔 뿌려요. 그래 놓고 거기에서 기대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씨앗을 많이 뿌려라. 많이,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올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올라오는 것은 결과다라는 거야. 그냥 나는 열심히 진실성 있게 많이 뿌리는 행위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적절히 씨앗을 뿌렸다면 정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작물의 성장까지 지켜보는 것은 만족의 보탬이 되는 것일 뿐 만족 자체의 근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작물의 성장까지 지켜보는 것, 성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지켜보는 것은 만족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성장도 아니고 나는 진실성 있게 씨앗을 뿌리는 것뿐이다. 뿌리는 것. 그러면 된다. 진실성 있게 뿌려서 그냥 나의 행위만 있을 뿐이지 얘가 어떻게 자라나지? 얼만큼 자라나지는 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런 걸 참 느껴요. 요새 인제 제가 시크릿을 가기 전부터 뭔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좀 저한테 들어오고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뭐가 생각이 떠오르면 '아 이런 거 그냥 나한테' 옛날에는 '뭘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이걸 해 주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떠올라요 그냥 저절로. 그러면 '아 이건 그냥 저절로 주어질 건데' 뭐 저는 그냥 너무 그냥 행복한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행복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 대박이죠. 같이 천운을 타는 거죠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진짜 이 뭐가 있냐면 그렇게 욕망이 안 낮았던 거죠. 지금도 욕망을 보고는 있어요. 욕망하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 욕망하다 보니까 욕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항감이 있다라는 거를 같은 선상에서 꼭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새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욕망을 내려놓으려고 이제 내려놔요. 근데 또 올라오죠? 또 내려놔요. 또 올라오죠? 또 내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욕망을 내려놓는 거를 저도 막 하거든요. 이 욕망을 내려놓으니까 어제는 인제 제가 딸네 집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와 있는데 인제 어제 저녁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 전부터 뭔가 모르게 엄마가 자기를 더 믿어주는 아기를 키우는데 더 믿어주는 그 느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뭐야 '오 잘하네. 오 아린이 잘 키우네.' 막 인제 따로 재우는 거예요.
여기 방이 2 개인데 여기 뒤에 인제 아기가 자고 있는데 저 안쪽에 5 개월도 안 돼 가지고 4 개월 때 따로 재우는데 저는 상상을 못 해 어머 두려운 게 있는 거죠 저는. 따로 재우는데 뭐 9 시까지 통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몰라라가 아니라 CCTV를 틀어 놓고 애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CCTV를 틀어 놓고 확대하면 얘가 막 이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였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도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보면서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진짜 신기한 거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자는 게 그러니까 제가 또 무슨 말을 했대요. 그 말 때문에 인제 이게 따로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가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같이 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따로 재우면서 제가 그 본인이 따로 재우는데 제가 이렇게 어제도 딱 재웠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눈을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 눈 떴다 안 잔다." 하면서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좀 있다 탁 눈을 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잠들기 직전에 내 모습을 모르잖아요. 몰랐는데 딱 눈을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들기 직전에 뭔가를 막 주시하다가 탁 이렇게 주시하는데 얘가 눈은 떠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잠은 확 가나 봐요. 딱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왜냐하면 같이 자면 서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서로 잠을 못 자는 게 있더라고요. 쪼금 깼다가 하다 또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내가 불안해 가지고 좀 깨서 뭐 무슨 이렇게 혼자 궁시렁궁시렁 거리면 뭘 막 이래 소리 그러니까 막 울거나 이러진 않아요 얘가 신기하게요. 깨잖아요. 웃어요 깨면. 보통 깨면 울잖아요. 안 울어요. 불편할 때 어쩌다 좀 불편하거나 실증 나거나 이렇게 신호 보낼 때 소리 지르는 게 우는 건가 우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와서 또 봐도 신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어제 그저께는 좀 4 시간 놀니까 잠잘 때 좀 막 좀 불편한 걸 막 잠자기 전에 막 소리를 좀 막 뭐라 우는 소리도 아닌 것이 이렇게 막 하여튼 소리를 지르는데 '어머 저걸 내가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제가 습관을 잡을 게 아니니까 밖에서 그냥 노타치 그냥 아이고 가슴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뭐라고 내니까. 근데 뭐 내가 습관을 잡아 줄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소리가 막 질렀거든요. 그러더니 저희 딸이 문을 탁 열고 싹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면서 그랬더니 "잠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금방 잠드는 거예요. 신기한 거 있죠. 그러니까 참 어제도 누군가 발표하는데 얘는 심각하게 이걸 엄마가 이 공부하는 걸 수업을 듣고 있는 걸 심각하게 있잖아요.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얘가. 어제는 저녁에 인제 선생님 만날 일이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내 목소리 알지?" 그러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눈을 보잖아요 애교. 집중을 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데 신기해요. 이게 의식이라는 게 악이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눈으로 뭔가 에너지의 소통이 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에너지 눈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을 때도 선생님을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 에너지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신 분들은 듣는 게 엄청 중요하죠.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욕망하는 거 내가 이 어느 정도까진 키워 놓고 그다음부터 또 이 부분에 걱정 근심하고 막 욕망하던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으니 딸한테도 "야 너 요새 아린이 진짜 잘 키운다. 야 진짜 잘 키우네." 근데 아린이 잘 키우는데 "야 우리 딸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해 주고 믿어 주는데 엄마가 얼마 전부터 나를 좀 믿어 주는 전에는 '아린이 어떻게 키우냐.'고 걱정한 것 같았으면 믿는 믿어지는 거로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게 제가 끊임없이 두려움, 두려움의 근원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 마음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지만 거기서 쇼크가 왔던 게 있잖아요. 엄마로부터 버려졌다라는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던 걸 끊임없이 맥락을 바꾸고 맥락이 제 맥락이 돼야 돼요.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외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나의 투사, 내 생각이 밖에 던져져서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내 생각만 던져진 것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연장선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냥 순간순간에 창조만 있는데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똑같은 그림을 미키마우스 그림을 막 그려 가지고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영화 있잖아요. 필름 미키마우스 영화 만들 때도 한 장, 한 장, 한 장 필름이 있거든요. 빠르게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한 장, 한 장, 한 장을 연속적으로 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연속적으로 보여주는데 각각 소리도 이야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림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해석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림 심리 치료 있잖아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 그러면 막 뭐 시커먼 걸 그린다든지 막 뭔가 산에 집이 조그맣게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면은 그림 심리 치료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 아이들의 해석 내가 해석하는 그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 거기 보면 심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 그 심리 치료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세상은 내가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근데 저쪽에서는 반응을 하거든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소리까지 있어 막. 소리까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인제 반응하는 그 소리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건데 나도 혼자 하는 건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건데 그걸 해석을 내 믿음대로 해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 해석에 대한 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를 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어제도 인제 뭐 저에 관련된 인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웃긴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의 어떤 심리 상태가 또 다르고 본인의 심리 상태가 인제 안 맞는 거죠.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어떤 그 처음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분이. 화를 내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근데 남들 제가 화내는 것보다는 수위는 낮아요. 근데 전혀 전과 다른 에너지가 있었는 거예요. 그 웃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 별꼴이야. 어머 별꼴이야."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다른 그런 거를 그러니까 서로 서로의 다른 어떤 세상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상에 대한 것들이 '진짜 맞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욕망이 들어가서 '이 욕망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욕망을 빼는 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두려움 '저 사람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 사람과 내가 이게 안 맞는 거죠. 욕망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의 근본인데 잘 됐으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잘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성장하는 거를 까지 지켜보는 것까지도 필요 없이 그냥 믿어 주고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내가 욕망이 들어가니까 '잘 돼야 돼. 그럴 땐 이래야 돼.'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인제 자꾸 저항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다른 세상이 있구나. 내가 내 세상을 저기다 막 이렇게 미키 마우스에 막 쫙 그림만 쫙 해서 연속적으로 보여주는데 누구는 미키 마우스하고 구피가 막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어머 소풍 가나 봐.' 둘이 막 달려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내 마음에서 '소풍 가나 봐.' 할 거고 아니면 미키가 '내가 도망 다니고 싶어.' 그럼 뭐예요? 미키가 구피를 따라간다고 잡으러 간다고 얘기를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머 저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나 봐.' 하면서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망간다 뭐 어떤다 여러 가지 어떤 한 가지의 어떤 그림을 달려가는 그 그림을 보고 해석을 각각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라는 거죠, 모든 세상에. 근데 저기는 미키 마우스의 그 그림이 아니라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밖에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더 실감나게 움직이는 거예요. 냄새도 맡는 거예요. 아프기도 한 거예요. "오감에 속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런 욕망, 내 두려움에서 시작한 욕망을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인제 하죠. 올라오죠. 또 내려놓고 올라오는데 또 내려놓고 이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특히 인제 아들에 대한 그 마음도 '아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희 딸한테 그랬더니 저희 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제 오빠가 더 잘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두려움에 붙들고 있었던 것 때문에 내려놓으니까 '잘 되겠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제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성장까지. 그러니까 성장까지 지켜보는 것은 만족의 보탬이 되는 것일 그냥 만족의 보탬이 되는 것일 뿐 만족 자체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 내가 만족하는 욕망이 만족을 하겠죠. 근데 근원은 아니다는 거. 그쵸? 예. 그래서 진실성이 고객의 문을 열어줍니다. 나의 진실성이 고객의 상대방의 문을 열어줘요. 그럼 즉각 보상이 온다 했잖아요. 그게 인제 저희 그 시크릿 하시면서 시크릿 강의를 선생님이 하시는데 이 소리, 소리 때문에 좋은 소리를 듣게 해 주고 싶다고 많은 분들의 선생님의 이 말씀을 사랑으로 진실성 있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말씀과 말이 처음에 저도 구분이 안 됐어요. '뭐지?' 본인이 얘기하실 때 말씀과 말이 같이 있다 그러는데 진짜 진실성 있게 사랑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 말씀. 그냥 에고로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구분을 인제 처음엔 저도 구분을 못 했어요. 근데 자꾸 선생님 말씀 듣고 하다 보니 구분이 돼요. 진짜 진정성 있게 정말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얘기하실 때는 말씀으로 돼요. 그건 들으면 나에게 득이 되죠. 근데 그런 말씀을 안 들으면 나한테 그냥 뒤로 거슬러 가고 내 믿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믿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성 있는 거 그 무엇인지 나도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시크릿 가서 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게끔 도와줘야 되겠다. 스피커를 사야 되겠네. 어머 집에다 놔둘 데가 없네. 그럼 집을 사야 되겠네. 나중에 집을 사야 되겠다. 집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사야 되겠다. 집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게 결론이었지만 원인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들어보시면은 시크릿 이렇게 들어보시면 엄청 실감나게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 음성이 잘 들리세요. 그분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 주시는데 진짜 잘 들리게끔 엄청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장비가 원래 큰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장비 업체 불렀다가 또 하고 하는 게 엄청 비싸죠. 근데 그 장비를 다 갖춰 사셔 가지고 그걸 인제 다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뭐 크게 많이는 없어요. 두세 분, 두 분? 뭐 세 분? 두세 분 정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도와주고 설치까지 다 해 놓는 거죠. 저희가 편안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진실성 있게 했더니 갑자기 건물이 12억 짜리 건물이 5,700만 원인가 5,400만 원 밖에 없으셨어요 돈이. 근데 12억 짜리 건물이 뚝 생겨서 월세를 받고도 이자 내고도 남는 돈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진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뭔가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실성만 있다면 진실성 있게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보상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 고객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그래서 이 장 앞머리에서 이야기했듯이 피라미드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경쟁도 치르지 않습니다. 피라미드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경쟁.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저 사람 비교도 하지 않고 경쟁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교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진짜 정말 비교가 많이 했죠. 왜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를 했어요. 엄마를 잊어버리지 않고 차지하려고. 오빠랑 동생이랑 비교했던 거. 그래서 오빠가 엄마의 주의를 끌고 가는 걸 싫어했고 동생도 고집 부리면서 뭔가 했던 걸 싫어했었던 이상한 이상행위, 엄마가 관심 갖고 하는 이상행위를 했던 것들을 싫어했던 것조차도 이제는 내가 뭐 굳이 내가 진짜 참나의 사랑으로 가 있다면 내가 굳이 뭐 비교하고 뭐 하고 있을 게 뭐가 있어? 외부에서 더 예쁜 사람이 그게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자체의 내면에서 만족감이 있다면 내면에서 만족이 더 들어오잖아요. 신념을 찾으면 만족감이 더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만족감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비교하거나 경쟁할 것도 없다라는 거. 그냥 진실성만 갖고 하게 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실성을 갖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는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시크릿은 4 월에 또 할 거예요. 시크릿은 복 쌓는 거다. 왜? 내 믿음대로 보다 중간에 뭐예요? 더 빠르게 내가 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기법을 알려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을 걷어는 아니지만 복을 안 오는 거는 내가 그냥 복을 쌓질 않는 거고 선업을 쌓는 거. 선업. 그죠?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선업을 덜 쌓으신 분이 있어요. 뭔가 복이 더 많은 건 선업이 더 있죠. 그러니까 종이 하나 집는 거 하나도 선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휴지 한 장 더 줍고 분리수거 잘하고 마스크에 줄 때고 그죠? 버릴 때. 네. 그렇게 우리는 또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깊은 근원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쵸? 네. 네. 오늘 또 인제 31분 2분 됐네요. 내일 또 6 시에 만나 뵙고요.